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서해 해상 경계선을 어떻게 구워놓고 어떻게 이 경계선을 넘으면 북한을 침공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우리 한국을 정평, 정벌에서 평정하고 공화국에 편입시켰다는 말도 꼬리낌 없이 하고 있죠. 자, 요새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참 정말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기만 합니다. 남을 믿고 전쟁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키우까지 들어왔던 러시아군을 격퇴시키고 이 러시아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반 다 찾아 나갔던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와 전략조충지인 아우디우카시까지 지금 러시아한테 도로 뺏겼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탈환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그 경기에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 전체 지역을 마리우폴까지 이루는 이 모든 개선에 점점 더 러시아가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러시아가 위기 상황에 몰렸지만 즉 해체되는 듯 했지만 북한의 강력한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받은 러시아는 무자비한 포탄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웅징하고 있습니다. 서방과 미국은 지금 서로 자기들이 분열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열돼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국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표결이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이 막힌 상황입니다. 서방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2년 동안 전쟁하는 과정에 서로 지쳤는지 누구 하나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강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을 받아서 그것을 전선에서 쓰고 있는 사이에 이미 러시아는 벌써 군수 공장들을 만가동해서 자기 지역에서도 러시아 지역에서도 이미 미사일과 포탄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보다도 오히려 GDP가 더 훨씬 올라갔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이 소방이 1.5%의 GDP를 달성했다면 지금 러시아의 GDP는 2.6% 경제 성장률을 이루겠다고 뉴스들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와중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원 물자를 받고 지원금을 받은 돈을 또 착복해서 국방장관이 교체되는 그리고 군수 총책임자가 도망을 치다가 잡히는 체포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패로 정권이 몰락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이전의 대통령이 정권 잡기 전에도 벌써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엄청난 부정부패로 러시아로 도망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대통령 궁전 앞 그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구문부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 들킬 정도로 부패 타락한 정도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와중에도 부패 타락한 것을 막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방이나 미국도 적극적으로 군사적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자기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군수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또 돈이 없다면, 달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미국에만 매달려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체로서 생산되는 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핵무기는 직접 가지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연료병, 즉 원자력 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이 연료병을 다시 재처리할 수 있는 이것만이라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국주의 침략국가 있던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재처리를 허용해 줬습니다. 왜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면서 해주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루빨리 태우고 난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이 도발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해상경계선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경계선을 침범하게 되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선포하고 무자비한 웅징을 선포한 것이 김정은이고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지만 북한이 군사 경계선이나 NNL 북방한계선에서 도발해 온다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해서 초토화 괴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서로 끝까지 괴멸시키겠다고 우르렁거리는 북과 한국. 전쟁은 불가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어떻게 해상 경계선을 구워놨는지 참 정말 아주 교묘하게도 구워놨습니다. 자, 이 북한이 구워놓은 겁니다. 이 새파란 선이 북방한계선. 북한과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 옹진바다와 이 소해 이 모든 황해남도 완전히 붙어 있죠. 이게 지금 북방한계선. 우리는 이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유롭게 군함들이 경비를 서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이 군사분계선 개성이죠. 개성 군사분계선
육지 군사분계선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상에 구워져 있는 이건 서로 점령 지역입니다. 이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여기는 북한이 점령하고 있고 이건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 군사분계선과 같은 선상에서 이 북한이 구해놓은 것이 소해 해상 경계선이다. 군사 경계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잘라버리면 얘는 고립되죠. 굶어 죽으라는 거죠. 여기서 고립돼서 여기 있는 백령도나 이 대청도, 서청도에 있는 주민들이 한국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완전히 잘라놓으면. 그런데 교묘하게도 완전히 자른 게 아니라 제2수로 같이 도로처럼 이렇게 깰쭉하게 해놓고 여기에 연평도가 있는 요만큼만 우리 수역으로 해놓고 또 이 백령도와 대청도, 서청도가 있는 여기도 수로를 이렇게 해놓고 이거 수로라고 합니다. 도로처럼 길을 내가지고 요만큼만 해수욕만 너희 땅이다. 이렇게 한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이나 뭐 우리 헌법상이나 다 우리 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관할하고 있죠. 우리 용토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자기네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수로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하라. 여러분, 그러면 신원식 국방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국방부가 이걸 인정하고 이만큼 다 여기가 모두가 다 북한 용이라고 인정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바로 이 NNL 선을 단 침범하게 되면 무자비하게 원점을 초토화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또한 이 수로를 인정해주고 이 수로를 벗어나는 이 군사 소해 경계선을 침범하게 된다면 열로 들어오는 거는 침범으로 안 보지만 힐로 들어오면 침범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스남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도발을 거는 거죠. 그러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우리는 대청도, 서청도, 이 백령도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까지 막지 않았다. 너희들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또 연평도도 마찬가지죠. 통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 통로로만 이용해서 너희 이 섬에 들어오도록 하라. 만에 하나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는 도발로 간주하고 전면전으로 간주하겠다. 한국의 침공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한 지시입니다. 어떤 선도 없다. 한 가지는 자기들이 걸어놓은 선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보시죠. 왜 이렇게 걸어놨을까요? 딱 무슨 주머니처럼 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전면전을 각오하라고 우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김정은의 지시인 겁니다. 김정은이 이 선을 위반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남남 갈등 분열로 치달아야 되겠습니까? NNL 그리고 북한이 구워놓은 소해 해상 군사 경계선이라고 한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명분을 놓기 위해서 이것을 제시했고 5일 때에는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벌일지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